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 교육협의회 최갑수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년도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하실 분으로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 지안타장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가 미래의 전략 산업으로서 점점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게 또 반대로 금년 들어서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텀업에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구등난이 업체들이 심하기 때문에 반도체 주문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주로 만드는 메모리 제품의 가격도 굉장히 견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실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업황은 괜찮은 편입니다만, 올해 1월 시작하자마자 미국 FOMC의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약간 매파적인 기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매파적인 기조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가는 이 인플레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높아졌죠. 작년에만 해도 사실 FOMC에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일시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센스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길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또 다들 요즘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뭐 조기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과 달리 상당히 지금 좀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경기 민감주라고 통용되는 반도체 주가에는 아주 치명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 가치의 할인율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 업종 중에서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또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최근 들어서 이 주가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침공 여파 때문에 또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로 향하는 물품 출하가 중단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흑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오데사에 위치한 네온 생산 기업인 크라이온 컴퍼니인가요? 거기에 위기가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흔히 말하는 희귀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네온과 크립톤, 그다음에 제논이라는 이런 가스의 주 생산지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좀 생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물류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전 세계 반도체가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좀 포커스를 좁혀가지고 지금 보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네온가스의 수입량이 우리나라는 중국이 한 전체 한 67% 정도가 되고요. 우크라이나는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랑 얘기를 해보면 관련된 재고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최소 3개월에서부터 많게는 한 5개월치 정도의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뭐 장기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아주 직접적인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주로 유럽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 특히 반도체 업체 중에서 뭐 제일 잘 나갔던, 여전히 뭐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희귀가스를 많이 조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파급 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좀 우리도 어차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사실 아주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뭐 전쟁이 점점 확전이 되고 좀 질질 끌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제 주가에는 상당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재고가 석 달에서 한 5개월 정도 재고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할 때는 저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약간 이제 화제를 바꿔가지고 그 미국의 그 웨스턴 그 디지털 회사가 그 일본의 미에현하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어탄에 있는 그 키보치츠 회사 그 생산 라인의 물질 오염으로 1월 말부터 가동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3D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금년 3월 3일부터 정상 가동된다는 소식이 들려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생산 중단이 됐기 때문에 영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저희가 반도체 이 가격도 생각보다 좀 좋다 뭐 이런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네. 이 키옥시아 사고 영향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일본 키옥시아에 사용되고 있는 이 에칭 액이 있습니다. 에칭 액이 오염된 그 사고였고요. 이걸로 인해서 그 키옥시아의 협력사인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약 6.5 엑사바이트 정도의 그 물량이 지금 지금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그렇고 웨스턴 디지털 이외에 이제 키옥시아 또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양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거의 같은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올해 지금 2월달, 3월달에 걸쳐가지고 물량 차질이 한 13 엑사바이트 정도가 차질이 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냐면은 올해 키옥시아 전체에서 생산되는 그 낸드 물량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건 한 200 엑사바이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3 엑사바이트라면은 대략 한 6 내지 7% 정도 물량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 같고, 요게 저희가 볼 때는 1분기 말부터 해서 2분기까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2분기부터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한 5에서 10% 정도 상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화제를 바꿔가지고서요. 그 경제학적인 아주 기본적인 용어이긴 하지만은 그 반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수요와 공급적인 이런 요소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올해 반도체 그 시장의 그 수요와 공급 전망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시청자분들이 헷갈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설명하실 때의 그 반도체 디램과 낸드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작년에 5.9%였고 이제 올해 예상은 4.9%로 예상을 했죠. IMF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러시아 전쟁 이슈 때문에 사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에 당연히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올해 반도체 수요 성장률을 아주 강하게 보진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볼 때는 D램의 수요 성장률은 작년에 25%였는데 올해는 한 13%까지 크게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증가율도 작년에는 21%로 비율이 높았는데 올해는 10% 중반대, 14, 5% 정도까지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율보다는 공급 증가율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가격은 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이 크진 않아서요. 저희는 연평균으로 약 9% 정도 하락하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시장 규모는 사실은 물량 곱하기 가격이니까 이제 그걸 저희가 계산해 보면 오히려 매출액은 한 자릿수 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올해 뭐 D램의 다운턴에 대한 이 우려가 작년에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운턴 같지 않은 되게 완만한 그런 다운턴이 될 걸로 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낸드도 비슷한데요. 낸드는 이제 작년에 수요 증가율이 36%였는데 올해는 한 29% 정도로 좀 둔화될 것 같고, 반면에 공급 증가율은 아까 이제 키옥시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5%였던 게 한 30%대로 역시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타이트한, 물론 이제 공급 증가가 약간 높기는 하지만 좀 타이트한 그런 현상이 예상이 되고요. 가격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 정도 하락하게 될 것 같고, 낸드의 경우에는 가격이 한 자릿수 하락하면은 실제 매출액은 거의 한 20% 가까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 업황 자체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 반도체 회사들, 물론 다 여기 이번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은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전망을 궁금해할 텐데 대표적인 업체들 몇 개만 골라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실적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1조 6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 물론 이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예상으로는 50조 후반대, 58조에서 한 59조 정도까지 계속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1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16조에서 17조 정도까지 이익이 좀 증가하는. 사실은 이제 지금 주가는 안 좋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당장은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뭐 주가가 계속 빠지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종목들 중에서 뭐 다들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DB 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순수 그 파운드리 중에서 거의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좀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회사 영업이익은 한 3,800억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제 올해는 한 6천억 원 정도, 6천억을 좀 넘는 그 이익을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사실은 그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점점 좋기 때문에 특히 8인치는 최근 들어서 쇼티지 이슈가 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 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원익 IP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은 한 1조 한 7천억, 8천억 이 정도 되는 회사인데 작년에 영업이익 한 1,700억 정도 돼서 1,73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약간 증가한 한 2,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뭐 좋게 보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 유진테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그 영업이익 한 840억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1,1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까지 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계획을 보면은 사실은 아직은 굉장히 좀 투자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많아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좀 주가는 최근에 좀 안 좋긴 하지만 실적은 작년보다는 훨씬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은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는 또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개미들이 그 많이 투자한 삼성전자 이게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그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83,000원 찍으면서 9만 전자가 되느니 10만 전자가 되느니 언론에서 많이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7만 원도 무너지고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플레 우려, 금리 상승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그 부담이 될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올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라는 아주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에 상당한 물량 부담이 생긴 것이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일부 이제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LG 엔솔을 일부 비중 좀 채워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가총액 큰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줘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 최근 이제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주식에서 많이 보는 지표가 뭐냐 무역 수지입니다. 무역 수지가 저희가 12월 달에 무역 적자가 났고 1월 달에는 역대 가장 큰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48.9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났고요. 2월 달에는 이제 간신히 저희가 흑자를 내긴 했지만 최근에 이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사실은 무역 적자가 또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사실은 한국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1등, 3등 업체가 우리 반도체 업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그런 수급 부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 삼성전자는 실적은 항상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장 큰 그 요인은 뭐냐면은 삼성이 기존에 메모리를 잘한다. 이거는 이제 에블바리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성장의 그 모멘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파운드리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TSMC는 지금 뭐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나은 편인데, 결국은 삼성이 추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파운드리에서 이제 두각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TSMC와의 간격을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생기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걱정들이 많은 거죠,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매크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 전쟁도 좀 끝나야 되고 하지만 그거 이외에 파운드리에서 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일부 이슈이긴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에 좀 일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GOS라 그래서 게임 옵티마이제이션 서비스와 관련된 좀 약간 소비자 뭐 기만행위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신뢰를 저버리는 그 삼성의 좀 행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따른 실망감도 일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내외적으로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 좀 시기상조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년도에 그 기업 실적 개선 문제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좀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실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도를 저희가 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왜냐면은 그 세계 경제 전망, IMF에서 나온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자, 작년에 경제성이 5.9%, 올해가 4.9%, 내년도에 3.6%예요. 네. 즉, 세계 경제가 점차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또 전쟁 이슈, 그다음에 네. 유가 상승이라는 이 이슈가 지금 또 돌발적으로 또 나타나면서 이게 저희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내년도 반도체 이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 문제인데,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상 회복 단계에 이제 거의 진입을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숫자도 확실히 줄고.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IT 수요가 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난 2년간 보면은 뭐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 수요가 상당히 견조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인들이 결국은 돈을 지출할 때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해외 여행도 못 가고 또 레저 활동도 아무래도 덜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IT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풀려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동안 못했던, 흔히 말하는 이제 보복 소비라고 저희 얘기를 하는데, 뭐 레저나 여행 이쪽으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가 되면은 이 IT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가지고 IT 수요를 아주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비용 요인들이 올라가고 있죠. 뭐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물류비도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인건비들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의 그 코스트 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기가 이렇게 마음 편하진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해야 되는데 점점 더 먹고 살기 빡빡해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일반인들이 지금 반도체 쪽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짜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올해는 좋지만 이제 내년도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들 좀 걱정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주가가 움직인 범위를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PBR 기준으로 작년에 1.6배에서 2.1배 사이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익은 증가하지만 저희가 볼 때 ROE는 조금 떨어지게 될 것 같고, 또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작년보다 높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삼성전자 주가 범위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범위를 PBR 1.4배에서 1.9배, 작년보다 좀 낮게 보고 있는데요.
요거를 적용해서 보면은 주가의 레인지가 얼마가 나오냐면 69,000원에서 93,0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가 이제 7만 원 아래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좀 사볼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은 올해 예상되는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PBR 레인지는 PBR 1.1배에서 1.6배 정도 되고요. 요거를 적용해서 주가를 계산해 보면은 11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주가 레인지 하단에 가깝기 때문에 역시 다운사이드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일단 전쟁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국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말까지 봤을 때 이게 지금 아까 내년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반도체 사이클이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 사이클, 빅 사이클이 나와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쭉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배틀을 짧게 지고 단타를 노리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황이 너무 부침이 심해서요. 물론 이제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혹시 있을지, 예.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세계 이 경제나 우리 정치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들이 있죠. 결국은 91년에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사실은 세계 이 글로벌 경제가 사실은 서로 협력하고 최적의 효율성을 찾아가는 이 산업 구조를 이뤄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의 급부상이라든지 러시아의 또 약간 이 독재화 뭐 이런 것들이 빚어지게 되면서 세계가 다시 이제 분리되는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 지역별로 또는 각 국가별로 반도체 투자는 직접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반도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장비주들의 실적이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결국은 메모리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장비를 과연 납품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고 또는 일본 장비 업체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있느냐. 이제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뭐 관련해서 이제 뭐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